대걸론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경상북도와 대구가 윤 어게인으로 갈 것이냐, 뉴 이재명으로 갈 것이냐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뉴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 다시 윤 어게인으로 가서는 대구 경북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두를 등지는 한이 있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냥 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나오는 거 모르겠다. 내일부터 채널이 없어지든 말든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지금 민주당 내에 3개파가 생겼다라는 소문이 돌고 시작해요. 김남준 청와대 전 대변인, 박찬대 연수구 갑에서 인천시장 출마 후보, 한준호 경기도지사 후보, 이 세 명이 오늘 저녁 7시에 만나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한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여기 식당이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드시던 단골집인데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못하다가 오늘 또 두 분이 출판 기념회에 오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식사 한번 하자 해갖고 모이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개항을 해서 대통령 보궐선거 당시에 박찬대 대표님께서 비서실장을 맡으셨고 제가 수행실장을 했고 당시 공보실장을 한 3실장들의 그냥 식사 모임입니다. 3실장 모임이 이루어진 건 오늘이 처음인 거예요. 그러면 매번 만나자 하다가 이번에서 여기서 만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김남준 대변인께서는 바로 대통령실로 들어가셔서 기회가 없다가 오늘 이렇게 기회가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박찬대 의원입니다. 오늘 개항 지역에서 우리 김남준 전 대변인의 출판 기념회가 있었고요. 인천에서 또 제주도 출판 기념회가 또 있었는데 또 두 출판 기념회에 우리 최고께서 참석을 한 김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일정이 개항이니까 마치고 나서 식사 한번 같이 하자. 그래서 오늘 모였고요. 뭐 지방선거 이야기도 좀 나누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지방선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각자 처한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제가 잠시 후에 이따가 끝나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들 준비를 좀 하고 있는지 또 어려운 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명픽으로 꼽히는데 이거는 이제 뭐죠? 이재명 대통령이 앞에 붙죠. 픽으로 꼽히는데 정원호 성동구청장님과 수도권 명픽 이렇게 또 만남이 예정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이 아직 정해놓은 건 없고요. 굳이 그렇게 이제 명픽 이렇게 해서 뭐 모임을 만들거나 하진 않고 말씀드린 대로 그냥 출판기념회가 비슷한 장소고 개항이고 해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라고 해서 만난 거니까 이렇게 넘겨짚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개파 결집이라는 시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아무튼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식사를 하는데 세 사람 모두 이제 출마자다 보니까 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조용히 그냥 구석에 있는 식당을 오게 됐는데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개파 모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 기간 같이 지내와서 그렇다. 뭐 이런 걸로 가지고 개파 이런 얘기 들을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2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항을 해서 정청래 대표와 만나시고 송영길 대표와 그 전에 만났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리고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거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예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혹시 그 이후에 조금 더 진전된 변화가 있을까요? 김남준 대변인이죠. 글쎄요. 저는 제 역할에 충실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하진 않지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 저는 지금 그냥 지역 주민입니다. 송영길 대표와는 따로 안 만나셨나요? 통화 정도는 했습니다. 어떤 내용 하셨나요? 무죄 받고 난 뒤에 축하한다라는 통화 정도는 했고 따로는 뭐 없었다. 박찬대 대표님 자리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오시고 이제 개항을 대변인님이 가시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는데 대표님께서 따로 송 대표님과 연락한다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죠? 개항을 해 송영길 그리고 김남준 전 대변인이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을 나가니까 보궐 자리가 나는 연수구 갑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아니요 뭐 수시로 연락하고 있는데요. 송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 개항을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그 말을 일단 그대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송영길 대표님 인천에서 출판 기념회가 있어요. 아마 참석해서 축하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들이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같이 움직이지 말라고요. 진짜 읽다가 또 열받네. 지금 이런 상황에 왜 자꾸 같이들 움직여? 자, 아무튼 그것이 보궐이 되든 지방선거가 되든 이재명 정부 성공과 함께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민주당은 집중하고 있다. 출판기념회만 매일 다니는 게 무슨 삶을 바꿔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참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개파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박찬대 의원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천시장 단수공천 이야기는 그 공관위 발표할 때 약간 미뤄졌었는데 혹시 뭐 얘기를 들으신 게 있은가요? 후보가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위가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까지 백브리핑입니다. 바로 오늘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제가 토요일 날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2일 날 뭘 발표해요? 그렇죠. 앞으로 경선 후보, 양식, 스케줄, 타임라인 이런 것들을 이제 천천히 하나씩 발표하기 시작한다. 언제? 3월 2일 오전 브리핑부터 한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서울시장 경선 후보 김영배, 김영남, 박주민, 박홍근, 전현희, 정원호 경선 붙는 걸로. 근데 박홍근 씨는 지금 기획예산처 후보 장관 지명이 됐어요. 그래서 붙을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경기지사 권칠승, 김동연, 양기대, 추미애, 한준호, 울산 김상욱, 송철호, 안재현, 이선호, 광주 전남 강기정, 민영배, 이병훈, 정준호, 김영록, 신정훈, 이계호, 주철현. 여기는 이제 통합지역이라서 초대 통합지사가 굉장히 셀 것 같고요. 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4-5명 되면 다 경선으로 가는 겁니다. 단 통합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던 건데,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기사가 나왔어요. 송영길 전 대표가 개항산을 맨발로 등정하면서 고통을 함께한 사람들과 다시 걷겠다. 무슨 뜻이죠? 개항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꼬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늘 있었던 내용을 정리해 드린 거라면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냥 취재하면서 개인적으로 분석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송영길 대표가 판결이 나기 전 아까 명픽이라고 불린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개항을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송영길 대표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둘 다 개항을 그러자. 경선 없이 교통정리 잘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쪽은 뭐예요? 송영길 대표 쪽. 그래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지역구를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경선하는 것도 아니고 명픽 무시하는 거 아니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같이 3번과 4번이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스러운 게 뭐예요? 김남준 대변인을 함부로 할 수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도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나온 게 경선 없이 교통정리 해줘라. 그리고 김남준 대변인을 개항해서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나가면 보궐지역이 되니까 연수구로 가라. 라고 누군가 계속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저는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스러운 게 뭐예요? 지난번에 합당 관련해서 봉치모 주 인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 의중 어쩌고 하면서 거짓말을 쳐왔다 걸렸죠. 김민석 총리한테 총리님 어떻게 된 건가요? 강북구 의원의 페북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합당 반대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신뢰하는 게 어렵죠.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가 개항을로 김남준 대변 후보가 자리 잡으려면 홍영길 전 대표의 조직을 잘 도와줘요. 그래야 당선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남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도저도 하기 힘들 겁니다. 자기는 청와대 대변이 잘 있는데 이번에 개항에서 이러이러한 것 좀 잘 가서 좀 해보쇼 라고 해서 계획표를 받아서 내려왔어. 근데 왔는데 송영길 대표가 돌아왔어. 근데 자기한테 뭐 권한이 없죠. 권한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충돌이 나는 거야. 왜?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그동안 개항에서 해왔었잖아요. 지역구를. 근데 자기가 가진 조직력으로 김남준 후보를 반대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조직이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송영길 대표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당사자가 이 사람을 지지해 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편한 마음으로 지지를 해줘요. 선거 때 항상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둘 다 개항을 하겠다.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만약에 누가 물러나든 뭐가 있냐면 김남준 대변인이 연수구로 가. 그러면 김남준 후보는 박찬대 의원한테 조직을 도움받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권에서의 부채, 즉 빚이 쌓인다. 도와달라 할 때 도와줘야 해. 도움을 받아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계산이 있어요.
뭐 송영길 대표 측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송영길 대표가 마지막까지 버텨야 저기 위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대안을 주려 할 것.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게 정치라니. 솔직히 저는 짜증나요. 짜증나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잘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한테 빚을 지게끔 하고 그리고 자기를 도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포섭하고 나는 이런 거 보면은 진짜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왔나 싶은 생각들이 많아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저는 바라는 거 없이 진짜 마음으로 도와주고 그게 멋진 거지. 특히나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뭐 정치적 계산을 하고 부채를 뭐 하고 자신한테 이득되는 방향이 무엇이냐를 쫓는 사람들은 절대로 공적인 영역에서 저는 발을 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근데 대부분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디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어떤 후보를 하든. 그래서 이럴 때가 될수록 저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말 안 해오고 있다가 이제 한번 할 때쯤이 된 것 같아서 어렵게 꺼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취재하면서 분석을 한 거예요. 이런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저를 결심하게 만든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제가 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론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경상북도와 대구가 윤 어게인으로 갈 것이냐, 뉴 이재명으로 갈 것이냐,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뉴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 다시 윤 어게인으로 가서는 대구 경북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버스에 투자해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는 이런 퇴형적인 윤 어게인 세력에 대구 경북이 포획돼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경북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의 우리 대구 경북 사람인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전한길, 소년보 이런 사람의 주술에 걸려서 마치 피리소리에 끌려가는 레밍대처럼 절벽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까?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해 뉴 이재명으로 가는데 그 뉴 이재명의 선두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신진규 변호사, 김상욱 의원이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저보다 더 힘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후배를 아끼는 마음으로 본인의 아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용기를 잃지 마라 격려를 주셨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에 후원금을 100만 원이나 보내셨어요. 저는 선배님이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요. 되게 어렵게 사시는데 또 그때 감옥에 계실 때거든요. 이렇게 마음 내는 분들 제가 못 봤습니다. 진짜 감동이고요. 대구도 울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구도 울산도 경북도 시민혁명이 필요하고 지금 시민혁명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주인 누굽니까? 그런데 지금 대구의 주인 시민 맞습니까? 그럼 누가 주인이죠? 소수의 권력자와 기득권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시민이 없습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단순히 선거로 사람 뽑는다고 민주주의가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민이 참여하고 감시 감독하고 그래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대구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구는 못 살 수 없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이공대학들이 있습니다. 이공계 인재들이 엄청나게 배출이 돼요. 인구도 많습니다. 교통도 좋습니다. 들판도 넓습니다. 2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대구에 기계공업, 전자공업, 연구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전국에서 제일 못 살고 미래가 안 보입니까? 작년에 GRDP 마이너스 성장했죠? 왜 이 모양일까요? 정치가 시민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를 위해 기득권을 위해 기능하니까 시민들이 부여한 그 소중한 권력과 예산으로 자기들 뱃속만 차려서 그런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자꾸 더 잘 살고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점점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해야 잘 사는 겁니다. 민주주의 못하면 못 살아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좋게 생각을 해서 정치를 돌아와서 하시는데 큰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송영길 대표님을 잘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해주고 이쪽 사람 이야기들도 좀 해주고 이러한 노선으로 가려는 건가 싶기는 했는데 정청래 당대표를 공격하고 합당 반대하고 1인 1표제 반대하고 하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로 연대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벌써 지금 마음에서 점수가 체킹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송영길 대표에게 개항의를 받은 부채가 있기 때문에 총리가 내려오면 송영길 줘야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누군가는 다음 대표를 뭐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송영길 줘야 대부분 이렇게 모여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높이 사긴 하는데 뭔가 약간 찜찜한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 지호 씨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해줬어요. 야, 지역구를 맡겨놨냐? 국민들이 뽑아주는 거지. 지역구를 자꾸 맡겨놓은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래 지호야 네가 나보다 낫다 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었죠. 자, 지난번에 제가 송영길 대표님을 좋아하는 분이 저한테 전해주셨던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뭐라 해서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떨어져서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보여드려야 된다. 왜? 제 방송이랑 똑같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하면 저는 정말 생기는데 제가 항상 열받는 게 뭐였냐면 다들 뭔가 아는 척만 하고 그 상황과 배경을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안 해줘요. 납득 안 되는 결과를 가져와 놓고 우리 보고 이해를 하래. 그러니까 열받지. 저 뉴라이트 같은 인사임명 누가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 보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욕이 치밀어 오르죠.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설명을 아무도 안 해준다. 그래 놓고 우리 보고 이해하고 납득하라 하면 누가 하겠냐. 내가 모두를 등지는 한이 있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냥 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나오는 거 모르겠다. 내일부터 채널이 없어지든 말든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민주당 내에 3개파가 생겼다라는 소문이 돌고 시작해요. 신청, 친명, 그리고 김민석파. 이렇게 3파전이 될 것 같다. 이 3파전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이거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친명 이재명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왜 3파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아니다. 김민석 다음 후보는 나름대로 따로 준비하고 있다. 그럼 이 친명파는 또 뭐야?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김현지 부속실장, 정진상, 김용, 김남준, 흔히 성남파라고 불리는.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을 관리하던 주요 인물이 누구냐? 정진상이라고 하는 분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정진상 실장과 김용 씨가 대장동으로 인해서 사실상 좀 힘들어졌어. 근데 지금은 다시 이 구도를 바뀌는 그런 모양새들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줄을 서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 초선 의원들 공취모 87인 정확하게는 여기에 줄 섰다고 더 정확하다. 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막 혼란의 카오스예요. 김민석의 줄 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정진상 실장의 흔적이 있지만 여기도 좀 헷갈려 해요. 누구 픽이지? 여기도 좀 헷갈려 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가 안 되는데 왜냐? 제가 이분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국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현주 의원 리박 관련해서 터져나와도 강득구 의원 페북 터져나와도 한마디도 못하고 조용한 이유는 김민석 앤드 정진상 실장 때문이다. 이현주가 좋아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기는 질문은 이거예요. 제가 생기는 질문.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까? 왜 그러냐면 정진상과 이 픽이 이재명 대통령 픽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야. 정말 그 픽이 맞을까? 이게 제가 혼란스러웠던 부분인데 지금은 당장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사고 친 아들이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대호 씨 정확하지 않은데 얘기해도 돼요? 저도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현주 의원 이야기 왜 안 나오나요? 미력 텔레그램, 페이스북, 강력구 의원 왜 한마디도 못하나요? 라고 카메라 없을 때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한 취재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팩트 체크는 이 바닥은 불가능해요. 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 말이니까. 그런데 현존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이야기들을 드리는 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퍼즐을 맞추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 이해가 안 가는 왜 사태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소강되지 않지? 계속 이어지는 거지? 누군가 강력한 뒷배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약간 제가 몰랐는데 민주당 내에서 금기어 같은 느낌이더라고. 근데 제가 이걸
용기 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확실하지도 않는데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공천을 누가 주고 누가 뭐 해줘? 사람들이 뽑아주는 거야.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공천해주면 뭐 할 거예요? 국민들이 당원들이 안 뽑아주면 어떡할 건데요? 이거는 우리 민주 진영에서 대단히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이 사람들을 모욕적으로 만드는 전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나와서 당대표하고 본인들이 경선하고 본인들이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선택을 받아야지. 공천 주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아무튼 지금 뭔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죠. 제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 본인들이 누구랑 싸우는지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살아있던 윤석열도 끌어내린 사람들이에요. 대통령도 바꾸는 사람들이랑 지금 싸우겠다라는 그 선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방송 다 잘려도 괜찮습니다. 아무 데도 출연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적어도 진짜 이 바닥에서 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위한다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돌아와 주세요. 예전에 그 함께 웃던 그 모습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발로 뛰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해가면서 취재하고 분석한 내용이지만 입증도 안 되고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허점투성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신뢰하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참조 정도만 하셨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를 좋아한다고 해서 믿어주시고 싶은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도 믿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또 살펴보고 또 더 취재를 하다 보니 지금과 또 정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 이해훈 지명할 때 나 울었거든. 근데 통합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의 통합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감성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시청자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좀 더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방면이 분명히 존재했을 텐데 이건 나의 미스테이크다.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점은 감안해서 참조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